자, 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김민선님, 김재영님, 네, 박상은님, 네, 박준영님, 네, 박준환님, 네, 손채영님, 네, 유수진님, 네, 재승현님, 최용현님, 한주영님,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반복문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중첩 반복문까지 저희가 했어요. 반복문은 거기까지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응용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저번 시간 한 것까지 해서 이제 내용이 종료가 됐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좀 다른 걸 할 건데, 자, 이거 뭐였죠? A라는 변수를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거 안 되죠.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고 그 공간 안에는 한 개의 값만 넣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라고 했었고, 보여드릴 때 이게 A라고 했을 때 요 안에 10이 들어있는데 20을 넣었어요. 그럼 20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10이 없어지고 20으로 덮어 씌워진다 라고 했었죠. 변수에는 한 개의 값밖에 못 넣으니까 이런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에러 내용을 보면 신텍스 에러 라고 하고 있어요. 문법 오류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덮어 씌워져서 A가 20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변수의 기본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뭔가 다른 모양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이 인트가 무슨 타입이죠? 정수형 타입이죠. 얘가 정수형 타입이고 우리가 이것도 했었어요. 얘는 무슨 타입이었죠? 예,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스트링 타입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바 자료형 타입 치면은 뭐가 좋을까? 자,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이에요. 8가지가 있었고 이 8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기억을 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8가지를 다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기본 8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린, 논리형 타입이고 캐릭터, 문자, 바이트, 쇼츠, 인트, 롱, 정수, 실수의 플롯, 더블, 이렇게 8개가 있었어요. 이거 뒤에 거는 볼 필요 없다 그랬었죠? 이 8개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썼던 스트링 여기 없죠? 이게 그 자바의 자료형 타입인데 얘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료형이에요. 기본. 자, 그럼 여기 없는 스트링은 기본이 아니라서 여기 없는 거예요. 얘네를 이 8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입은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에요. 기본 자료형은 딱 이 8가지가 전부예요.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뭐냐? 다 참조형 타입입니다. 스트링도 지금 제가 여기서 작성한 이 친구도 다 기본이 아니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자, 볼게요. 우리가 인트 정수형 타입이었죠.
그래서 int를 적어주고 변수를 만들면 여기에는 정수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쵸? 얘는요, int긴 int인데 뒤에 뭐가 붙었죠. 얘는 정수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뒤에 있는 이 대괄호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배열을 뜻하는 애인데, int 배열 타입이에요. int 배열 타입. 그래서 여기에는 정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변수에는 한 가지 값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갑자기 정수들이래요. 복수래요. 그러면 얘한테는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한 개밖에 안 된다 라고 했던 말이 지금 무색해지고 있죠. 근데 한 개밖에 안 되는 게 맞고요.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선언, 여기까지가 선언이었고 뒤에 이꼴하고 쓰는 게 초기화였잖아요. 지금 이게 선언한 거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int a, 얘는 변수 선언한 거고 a는 10, 이게 초기화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변수 선언이랑 초기화를 한 번에 한 거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써준 거니까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볼게요. 지금 얘 지워버리고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뭔가 모양이 많이 다르죠? 얘는 10이라는 정수 값을 a한테 넣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new int 해서 이 대괄호 안에 3이라고 하는 얘를 넣겠다고 하고 있어요. 뭔가 많이 달라요. 이 모양의 차이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new는요, 그냥 키워드예요. 키워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while 그리고 for 이런 거 쓸 때 우리가 이거 뭐 만들어 놓고 쓴 거 아니죠. 함수로 만들어서 얘 호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얘 그냥 자바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문법이죠. 이 new도 이런 것처럼 똑같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new를 썼으면 얘가 이제 뭘 뜻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new가 쓰여졌어요. 그럼 얘는 얘가 지정된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냥 new를 했다. 그럼 지정된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뒤에 아시게 될 거예요. 지정된 타입이라는 거는 이 변수 앞에 이 타입 제한 걸어놓은 거, int 배열, 그리고 뒤에 써줬죠. 똑같이 int 배열인데 안에 숫자를 넣어줬을 뿐이에요. 이 타입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이 new는 여기서 지정된 타입이 얘랑 얘인 거고 그걸로 객체를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적었던 이 ARR은 이제부터 제가 array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이거를 뭐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변수 여기 상관없었잖아요. 이런 거 중복만 안 되면 되고 숫자로 시작하지 않으면 되고 이런 조건들 몇 개 있었죠. 그것만 지켜주면 뭘 써도 상관없어요. 얘도 똑같은데 얘는 그냥 array라고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뭔가를 쓰고 나서 실행을 시켰어요. 출력을 해라 라고 했고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이 어레이 변수인데 변수만 가져다가 한 게 아니라 뒤에 이 대괄호가 들어있죠. 그리고 숫자 0을 넣어줬고 1, 2 넣어준 상태로 이 값을 넣겠다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ARR을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를 출력을 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ARR이라는 어레이라는 공간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결과를 보면 10, 20, 30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값을 바꿔서 출력이 되게끔 한 게 아니라 얘네가 값 넣은 거 다 밑에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값이 만약에 덮어 씌워진 거라면 덮어 씌워진 것만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 이만큼 한 게요 얘랑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변수 A 하나 만들고 처음에 값 10 넣었고 20 넣고 30 넣었죠. 그리고 A 3개 출력했어요. 이거는 다 30이죠. 왜냐면 변수는 덮어 씌워지는 거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A는 30인 거죠. 다 얘가 이렇게 다른 걸로 덮어 씌워지기 전에 출력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을 뽑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건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저는 중간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값이 다 나오고 있죠. 얘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수들이에요. 정수들. 그리고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배열이라는 애를 조금 얘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트 옆에 이런 대괄호가 있어요. 이 대괄호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인식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어레이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그리고 나서 이 뒤에 new 했으니까 지정된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겠다 이 뜻이었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new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객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얘를 3이라는 건 이 안에다가 이 안에 칸을 나눠주는 거예요. 세 칸으로. 자, 다시 볼게요. int 배열, 이거 제가 배열이라 그랬죠. int 배열 타입으로 어레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그 변수에는 이 값을 넣겠다잖아요. 이 new int 배열 안에 3 써있는 얘는 지정된 타입으로 만든 객체를 세 칸으로 만들어준 애예요. 얘를 넣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ARR에 넣겠다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칸으로 공간을 나눠서 만들었어요. 이 칸들은요 각각 만들어지자마자 자기 고유의 칸 번호를 알고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세 칸으로 만들면요 첫 번째 방은 0번이고요 두 번째 방은 1번이고요 세 번째 방은 2번이에요. 순서대로. 내가 두 칸을 만들면요 0번 1번이고요 네 칸을 만들어도 0번 1번 2번 3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자마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칸, 이게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방에 번호가 매겨져요. 이 번호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덱스라 그래요.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0번, 1번, 2번 이런 것들을 인덱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ARR을 갖다 쓰는데 요거 뭐라 그랬죠? 이 대괄호 두 개? 이 대괄호 두 개를 우리가 지금 이걸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0번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든 이 큰 네모, 3칸짜리 네모에서 0번 인덱스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지금 칸이 3개니까 그 칸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0번 인덱스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럼 여기에 10이 들어오는 거고요. 1번 인덱스에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하니까 여기에 20 들어오는 거고요. 2번 인덱스에 30이라는 값을 넣겠다 하니까 여기에 30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변수긴 변수인데 이 앞에 타입이 정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0번 방, 1번 방, 2번 방에 각각 10, 20, 30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ARR에 0번 방 출력해 라고 했더니 10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1번 방 출력해 했더니 20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2번 방 출력해 했더니 3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의 값밖에 넣을 수 없는 변수지만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칸을, 이 배열이라고 하는 이 큰 칸을 우리가 나눠서 쓰는 거니까. 자, 이게 일단 배열이고, 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들어보셨을 경우가 많을 텐데 아마 상담을 할 때도 객체지향 언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구글에다가 OOP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걸 읽어볼 때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알아들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보는 거예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점점 이제 지식이 쌓여갈 때 내가 뭔가 그때 읽었던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서 짜집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고, 그리고 OP 특징이었나? 이런 걸 검색하시면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캡슐화, 은닉화, 상속, 추상화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자바를 다룰 줄 아는 자바 개발자로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 거기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면접관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원자님, 객체지향 언어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객체지향 언어가 뭐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게 OOP고요. 객체지향 언어 그 자체가 OOP고, 이제 만약에 뭔가 대답을 못했다 라고 하면 질문을 조금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제 머릿속에서 앞으로 배우는 내용이랑 짜집기가 되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론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얘네를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자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이걸 보는 거랑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번 읽어봤던 거를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한 번 더 보면 그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배열도 객체예요. 객체지향이라는 거는 이제 객체로 분리를 해서 객체를 사용하는 거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이란 얘기는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지 양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객체를 사용하는, 객체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문법이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객체라는 거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 중에서 첫 번째로 배우고 있는 이게 배열이다 라는 거고요. 이 배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칸에 뭔가 나눠서 각 방 번호에 맞는 이런 걸로 인덱스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변경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 배열이라는 친구예요. 자, 일단 배열은 이렇고요. 이제 객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배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배열은 대충 이런 거다 라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객체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폴더예요. 폴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파일들을 넣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학원에서 자바 수업을 듣는다. 그럼 내가 자바 수업에서 사용했던 그런 뭐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한 이런 문서 같은 것들을 자바 폴더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뭐 다른 뭐 프론트엔드 수업을 듣는다. 그럼 프론트엔드 폴더를 만들어서 또 보관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을 할 때에는 연관성이 있는 애들을 가지고 묶어서 폴더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자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자바 폴더를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거고, 프론트엔드가 필요하면 프론트엔드 폴더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 자바 폴더 안에 자바 프론트엔드 다 섞어놓고 프론트엔드 폴더 안에 자바 프론트엔드 다 섞어놨어요. 그럼 사실 폴더로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바 폴더한테는 자바 관련된 자료 파일들만 넣어놓고 프론트한테는 프론트 관련된 파일들만 넣어놔야 내가 정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나중에 좀 쉽게 찾고 할 수 있게 눈에 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폴더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객체가 딱 그런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 혹은 변수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로.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변수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럼 변수 안에 이런 값들이 따로따로 다 인식이 되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개념이 또 나올 텐데, 이 값들을 하나하나 변수에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객체 덩어리 자체를 연결해 준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이 연결이라는 건 왜 연결이냐면, 자, 얘는 ARR이라고 하는 array라고 하는 변수예요. 변수. 그리고 얘는 여기서 new int 3 해서 만든 객체입니다. 객체. 배열 객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new 하면 뭐라 그랬죠? 지정된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겠다라 그랬죠. 그러면 정수들이라는 타입으로 배열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이 3이라는 거는 세 칸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배열 객체 안에 이렇게 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거를 세 칸으로 나눈 거랑 모양은 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고 이렇게 세 칸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얘들이 각각 0번, 1번, 2번의 방번호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순서대로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자, 여기에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깁니다. 이 리모컨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array한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들이, 이 칸들이
고스란히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리모컨이 얘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리모컨은요, 이 객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넘겨주면 얘가 여기서 리모컨으로 버튼을 눌러서 얘네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됐으니까. 실제로 메모리상에는 변수는 좀 작고요. 크기가. 객체는 좀 커요.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실제로 얘랑 얘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아예 다른 영역에 존재를 해요. 다른 영역? 메모리 안에 있지만 크기가 상당히 다르고 거리가 멀다. 근데 이 거리가 먼 거를 리모컨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여기서 이게 빔 프로젝트 리모컨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리모컨이 있는데 저 기계에 붙어 있어요. 뗄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저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저 기계를 만지러 뭐 책상 위로 올라가든 해야겠죠. 직접 쟤한테 가야만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리모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버튼 눌러서 쟤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예시는 제가 변수가 되는 거고요. 제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한테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를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리모컨을 가지고 쟤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를 앞으로 이렇게 다룰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은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이게 뭔 소리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객체를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한 줄을 보면은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줄을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A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게 나오죠.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중에는 이 한 줄을 보면은 int 배열 타입으로 array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그 안에 3칸짜리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겠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냥 나오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신다면 나오시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런 그림조차도 머릿속에서는 그려져야 돼요. 실제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직접 그려보세요. 객체를 만들면 좀 깔끔하게 다시 해볼게요. 자,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변수랑 연결될 리모컨을 가지고 있을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뭐 3칸이 있다고 치고, 여기 변수, 여기 객체. 자, 이렇다고 했을 때 객체 안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리모컨은 동시에 만들어져요.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칸들이랑 별개예요. 얘는 그냥 무조건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 하나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자,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이 변수에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이 타입은요, 정수들도 있고요, 문자열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형 타입들 혹은 참조 타입들, 이런 애들로 배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인트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고, 자, 이렇게 리모컨이 연결이 됐어요. 자, 이거 수업 페이지에 아마 적혀있긴 할 텐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 넘겨준 얘 말고요, 이거 말고
얘 이거 객체가 들고 있는 이 친구는요 객체 스스로 얘를 디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때는 디스를 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근데 이 리모컨을 눌러서 컨트롤할 때는 이 디스라고 칭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눌러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누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줌으로써 방번호 입력해 줌으로써 0번 방이라고 눌러준 거고요. 자, 지금 그냥 ARR, 변수는 그냥 ARR이에요. 변수 이름은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변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변수 이름은 ARR이 끝이에요. 근데 ARR에다가 대괄호 하고 0 이거 아까 0번 방 색한 0번 방 여기 말한 거였죠? 지금 이렇게 써줌으로써 여기 연결됐던 이 리모컨을 클릭한 거예요. 0번 방에 접근해라 라고. 그래서 거기에 10 넣어 라고 요걸 눌러서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버튼을 눌러요. 1번 방 거기다 20 넣어 라고 조작을 하는 거죠. 여기 20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눌러요. 2번 방 30 넣어.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리모컨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것도 똑같아요. 지금 출력문 안에 이거 들어있죠. 그럼 얘가 0번 방이랑 이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 얘를 통해서 0번 방에 접근하려고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10이 나오는 거고요. 또 밑에 1번 방 클릭을 하는 거고요. 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버튼 눌러서 출력값이 나오는 거고, 또 얘도 똑같아요. 2번 방 접근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나와서 쓰는 거죠. 모든 객체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이제 변수에다가 객체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구나,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배우는 수업을 나가다 보면 점점 그 개념에 대해서 확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줄을 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말들, 그리고 이런 그림들,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보여드리고 그림을 그리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그 입 밖으로 말도 꺼내 보시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드리면서 아니지, 처음이 아니구나. 그 폴더, 객체는 폴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폴더에다가 파일들을 나눠서 폴더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편하려고잖아요. 내가 나중에 뭔가 해당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한 폴더만 들어가도 되게끔 정리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객체랑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C강의장이에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D강의장이 있어요. 여기가 저희가 공부하는 C강의장이고, 여기가 D강의장이에요. C강의장에 제가 계란 한 판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계란이 쭉 들어있어요. 30개가. 제가 이 계란 한 판에 들어있는 계란 한 판을 30개를 D강의장으로 옮기려고 해요. 혼자서. 그럼 뭐 한 손에 계란 2개씩 해서 한 번에 한 4개씩 들고 옮기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7번? 7번 반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한 8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란 보면은 그 회색깔 그 계란 판 있죠? 프레임. 걔한테 한 판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를 한 번만 옮기면 되죠. 우리가 객체를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예요. 앞으로 할 작업들에 대해서 내가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만드는 거고, 그 객체를 사용할 겁니다. 표현은 좀 달랐지만 아까 폴더에 파일 정리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쵸? 폴더에 파일을 관리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쓸 때 편하게 쓰기 위함이고, 이 계란 한 판 프레임에 계란을 넣는 것도 우리가 한 번에 좀 편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객체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전에 변수, 객체 했을 때 리모컨 복사해서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변수 ALR 변수에 지금 이게 객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객체를 만들겠다 해서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객체를 ALR에 통으로 담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리모컨을 전달받은 이 객체한테 전달받은 이 리모컨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객체를 컨트롤할 뿐이지, 이 객체가 실제로 제가 변수가 작고 객체가 크다 그랬죠. 얘는 작아요. 얘는 커요. 밥그릇이 이만하게 생겼는데 이 안에다가 이만큼의 큰 빵을 넣겠대요. 안 들어가죠. 그런 거죠. 이거 못 넣어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얘가 훨씬 작으니까. 그리고 얘는 값을 여러 개 들고 있으니까 진짜로 값을 다 넣어버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리모컨을 넘겨주는 거고요. 리모컨을 넘겨받은 걸로 요 안에 있는 버튼들 클릭해서 여기를 컨트롤할 뿐이라는 거. 이게 진짜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리시고, 이 개념 자체가 처음에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버리시면은 나중 가서 이제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개념이 많이 꼬일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절대로 객체가 변수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변수 A한테, 정수형 타입으로 만든 변수 A한테 10을 넣겠다죠. 얘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 정수들 타입의 ARR한테 이 인트 배열 객체를 넣겠다인데, 여기서 객체를 넣겠다가 아니라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된 리모컨을 넣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개념적인 부분을 나중에 다루게 될 때 되게 큰 차이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꼭 이 리모컨, 여기서 말하는 이 리모컨의 존재, 요거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때 디스,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예요. 디스. 이름이 디스니까 이 객체 자체가, 객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때 디스 어쩌고 해서 이제 뭔가 여기 변수나 함수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쓰는 거는 디스가 아니고 복제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디스라고 쓰지 않고 그냥 버튼 클릭해서만 사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이 배열 객체도 아까 제가 이렇게 큰 네모 하나 그려놓고 세 칸으로 나눴다고 하면서 0번, 1번, 2번 했죠. 얘도 리모컨이 있어요. 얘도 객체니까. 객체는 리모컨이 무조건 있어요. 객체가 생성되면 리모컨도 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리고 ARR은 이 리모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리모컨 클릭해서 여기 접근해서 10 넣어라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배열에 대한 표현은 이런 식으로도 할 거고요. 방금 제가 짝대기 이렇게 대각으로 그린 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칸 나누는 건데 대각으로 그어진 겁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예요. 배열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서 활용을 할 건데 이제 배열을 넘어가서 배열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객체들을 다룰 때에는 이제 무조건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지금 그림판 켜서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만드셨어요. 절대로 이 5가 1, 2, 3, 4, 5가 아니죠. 방번호가 0, 1, 2, 3, 4죠. 이거 착오 없으셔야 되고요. 요거 헷갈리시면 나중에 인덱스를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모든 게 헷갈리실 거예요. 방번호는 0번부터 시작이라는 거, 인덱스는 0번부터.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이 5는 그냥 내가 방을 5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크기의 개념인 거지. 얘 자체가 뭐 5까지 이런 건 아니에요. 5개 개수예요, 개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방의 개수가 5개라는 거지. 5번까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일단 객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이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객체 부분은 조금 그 전에 했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